안녕.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도형의 이동 리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약간씩 변동이 생기면서 2학기 중간고사에 도형의 이동부터 들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이 파트도 이제 서머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는 하고 갑시다. 도형의 이동이라는 이 단원이 단순하게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도 있지만 이 도형의 이동은 되게 중요한 단원이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우리 앞 단원에 있었던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얘를 적용해서 이제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들을 하고 이걸 배우고 난 뒷 단원에서도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나올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뒤로 넘어가서 2학년 때 나오는 수원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2학기에 넘어가서 수투 가면 이제 미분적분하면서 그래프를 또 그린단 말이지. 그럼 거기서도 다시 한번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을 지금 배우지만 그거 가지고 고3 뭐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파트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요번에 복습할 겸, 그다음 시험 대비도 할 겸,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다시 정리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준비하고요. 시험 보면서 정리하고 나서도 지우면 안 된다. 여기 파트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라. 분필이 어디 갔을까? 자, 이제 도형의 이동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리뷰하는 거니까 중요한 파트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 평행 이동인데, 평행 이동은 두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해서 점의 이동이 있었고요.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났었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맨날 이거 가지고 공식 강조하고 엄청 얘기하고 했었는데 점이 이동할 때, 도형이 이동할 때 중요한 거 뭐였냐면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부호가 그대로 얘는 부호가 반대로 적용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까먹으신 분들 반성하시고요. 자, 점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1,2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1,2에서 하나, 둘, 세 칸 더 가니까 요 좌표는 4가 되겠지.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라가니까 2가 3이 될 거야. 그래서 1,2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면 우리는 4,3에 떨어집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그냥 적용해 보면 아, 1이라는 좌표에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더해져서 4가 됐구나. 2라는 좌표가 1만큼 더해져서 3이 됐구나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일반화 시켜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녀석 x, y라는 점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x에서 A가 더해지고 y에 B가 더해지는 형태로 평행 이동이 되는구나. 즉 평행 이동한 양만큼의 부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요것만 듣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뒤에 가면 나 이상이 드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냐면 F라는 이동이 있어. F땡땡 이렇게 해놓고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평행 이동됩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요 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건 뭐 너무 간단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뭐는 기억해야 돼? 요 표현. 요 표현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말로 시험 문제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요렇게 써주신단 말이에요. x, y 화살표, x 플러스 3, y 플러스 1 이렇게 써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실제로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적용해야 되는 건 얘다.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하는 거. 그럼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하는 건 왜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하냐 자꾸.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겠지. 그게 아까처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봅시다. 이 원이 그대로.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0,0이었던 중심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오니까 중심의 좌표가 3,1이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 결과가 뭐냐면 x-3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식에서 봤더니 x제곱이었던 놈이 x-3의 제곱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즉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3으로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평행이동한 것만큼 부호가 반대로 적용돼서 식에 대입이 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평행이동은 어려움이 없다. 그럼 이거를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x, y는 0이라는 어떤 x와 y라는 방정식이 x-a, y-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자리에 x-a, y 자리에 y-b로 대입이 된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방정식일 때는 점이 아니라 방정식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적용돼서 해석할 때도 반대로 해석해라. 비록 마이너스로 붙어 있지만 해석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문제에 적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호가,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부호가 제일 중요하다. 점이 이동했느냐,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되느냐, 반대로 적용되느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평행 이동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칭 이동. 그나마 다행인 건 대칭 이동도 점이 대칭될 때도 있고 도형의 방정식이 대칭 이동될 때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점이든 도형이든 적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방법만 외우면 된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기억나셔요? 몇 개? 그렇지. 5개. 그러니까 책에는 4개. X축 대칭 나오고요. Y축 대칭 나오고요. 원점 대칭 나오고요. Y는 X 대칭 나오고 끝나는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요거 하나가 빠졌는데 선생님들은 주구장창 내고 문제집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알아두시라. 시험에 이제 가끔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뭐 그림으로 원래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거 간단한 거니까 외워서만 하면 됩니다. 언급하고 있는 축의 문자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만 바꿔주세요. 뭐를? 부호를. 그래서 X축 대칭하세요. 그러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Y축 대칭하세요. 마이너스 X로 바꿉니다. 원점 대칭하세요. 아무것도 안 말했으니까 둘 다. X도 바꾸고 Y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 또는 원점 대칭에 대해서 하면은 부호를 바꿉니다. 그 다음 Y는 X 대칭하면 뭘 바꿔요? 자리를 바꿔요. 우리 역함수 할 때도 했다.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바뀌긴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x, y의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은 5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5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대칭이 언급될 때마다 어떻게 바꾸는지를 외워서 점이든 도형의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적용해서 풀어라.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7가지, 평행이동의 점대칭,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두 가지, 그 다음 대칭 이동에서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5개. 요것들을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문제집에서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어디를 대칭 이동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뭐 센 A 단계 정도? 뭐 그 정도에서 나오지 실제 문제에서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면 앞 단원에 있었던 점과 좌표에서 하던 이야기, 내분해분이나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같이 적용해서 나온다든가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요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도형의 이동부터 들어가요 라는 말은 앞에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다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에 것도 다 정리를 하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나오니까. 얘네들 혼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앞에 것도 복습 잘 해두셔야 돼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가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 주세요.